올림포스의 신들 2편입니다. 그 앞에서는 부모 세대의 신들을 얘기했고 자식 세대의 신들을 얘기할 텐데 모두 제우스의 자식들이죠. 예, 그래서 지금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거는 우리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그 아테네 여신의 탄생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번개를 쥐고 있는 제우스고 제우스의 머리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태어났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게 이제 엘레이트이야 어디가 쓸까? 여기 있네. 엘레이트이야 출산의 여신이고 저기 디오니소스가 저 뒤에 보이는 것 같고요. 머리에 담쟁이 넝쿨로 한 관을 쓴 거. 이게 도끼자루를 든 거 봐서는 헤파이스토스인 것 같고요. 여기 모자가 있는 걸 봐서는 이게 이제 헤르메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 여신은 누군지 모르겠네. 네, 뭐 이런 이제 인상적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선 아폴론부터 시작합니다. 자, 아폴론. 대개 이제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로 넘어가면서 새 이름을 얻죠. 보통 이제 그 로마에서 자기네들과 유사한 신, 그러니까 그리스 신과 유사한 신들의 이름을 이제 가져오는데, 이를테면 이제 뭐 데메테르 여신은 케레스, 곡식의 여신 이렇게 돼 있는데 아폴론 같은 경우는 아마 유사한 성격의 신이 없었는지 아폴론을 그냥 로마자로 바꾸면서 아폴로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뒤에 그 격변화 형태의 문제라서 라틴어 특성에 맞게 이제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폴론이라는 이름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아르테미스하고 쌍둥이로 태어나죠. 그래서 레토의 아들입니다. 레토 여신의 아들이고 쌍둥이 신이고 남녀 쌍둥이죠. 이 아폴론이 갖고 있는 여러 특성들은 그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죠. 아폴로는 결혼하지 않은 또는 뭐 결혼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자식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아직 정식 부인이 없죠. 사실은 연애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아폴론도 보면 그 제우스 역시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자식에 의해서 왕에 의해서 쫓겨날 거라는 신탁을 받고 있거든요. 가장 그 후보로서 유력한 게 아폴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폴론이 결혼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제우스의 왕위 찬탈자라고의 그 가능성과 자격 이런 것들이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생긴 젊은 신 이렇게 돼 있죠. 젊은이.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의 성장을 돌보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 젊은이의 성장이라는 게 결국 교육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당시 고대 그리스에서 대표적인 어떤 교육이라고 하면 음악과 체육입니다. 그러니까 교양 교육인 거죠. 음악과 체육을 그래서 돌보는 신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고 그 음악의 대표적인 게 리라라는 악기인데 뭐 우리 하프 비슷하다고 할까요? 뭐 류트 뭐 이런 것도 이제 중세 류트 이런 거 비슷한데 리라 음악의 신으로서 이제 리라를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리라라는 게 현악기거든요. 이렇게 하프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제 리라의 그 줄을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서 튜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당긴 거 하면 이제 활이 연상되죠. 그래서 활을 쏘는 신인데 이 활을 가지고 질병을 퍼뜨리는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 보면 아폴론 신의 사제가 자기 딸을 이제 아가멤논에게 빼앗겨서 그걸로 이제 아폴론에게 저주를 부탁하죠. 그러니까 아폴론이 올림포스 산에서 쫙 내려와서 활을 쏩니다. 그 저기 그리스 연합군의 그 막사를 향해서 뭐 상징적인 활이죠. 그러면 그때 그 아폴론의 별명이 뭐냐면 쥐의 신 아폴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흑사병, 패스트 같은 거를 이제 퍼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병영에 전염병이 돌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활로 질병을 퍼뜨리는 신이라는 건데 사실은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질병을 퍼뜨리니까 동시에 치유의 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론의 아들이 유명한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피다우로스에서 섬기는 신인데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의술의 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치유의 신이고 그래서
치유라는 거는 우리의 몸을 낫게 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이니까 우리의 정신을 낫게 하는 정신적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정화, 씻어준다는 뜻이 카타르시스, 정화의 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활을 쏜다는 곳에 또 갈라져 나오는 연상. 태양이라는 게 이제 태양빛이라는 게 활살처럼 꽂히잖아요. 따가운 햇살을 맞아 보면 화살처럼 꽂힌단 말이죠. 그래서 태양신처럼 활을 쏘는 신이고, 그래서 태양신의 성격을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폴론 하면 태양신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활을 쏴서 늑대를 죽인단 말이죠. 누가 하냐? 양치기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도 기르지만 활을 가지고 다니다가 양을 덮치는 늑대들을 쏴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치기의 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활을 가지고 아폴론 1화 중에 이제 피톤을 죽이게 됩니다. 피톤이라는 그 델포이에 있던 괴물인데 그 괴물을 아폴론 죽이고 델포이를 차지하게 되죠. 자신의 성소로서 성스러운 장소. 그래서 피톤을 죽이고 델포이를 자신의 숭배 중심지로 삼았죠. 그래서 또 이게 이제 거기에 신전에는 신탁을 내린단 말이죠. 우리가 무당집에 가면 구슬하고 점을 치듯이 그 신전의 사제들은 사람들이 신의 그 예지력을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는데, 그래서 화살로 관역을 맞추듯이 정확하게 신탁을 내리는 신. 델포이 또는 델피가 신탁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델로스 얘기가 되는 아폴론의 출생지죠. 그래서 아폴론 숭배의 또 다른 중심지입니다. 이 델로스라는 곳은 뒤에도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아스테리아라고 레토의 자매예요. 레토의 자매인데 이 아스테리아는 사실은 유부녀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제우스가 구애를 하고 쫓아다녀서 제우스의 구애를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메추라기로 변합니다. 오르튀기아라는 메추리라는 뜻인데 메추라기 분해서 근처에 있는 섬으로 숨어들죠. 그래서 그 섬 이름이 이제 메추라기 섬 오르튀기아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신화에서 보면 레토가 이제 쌍둥이를 임신하니까 헤라가 질투해서 뭐 출산의 여신이 덮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장소도 그 레토에게 출생지를 제공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려서 레토가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디며 천지사방을 돌아다니다가 이 델로스 섬만이 유일하게 헤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레토에게 출생지를 제공한 거죠. 뭐 사실은 이렇게 연관해 보면 자매지간이니까 그럴 법도 한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 오리튀기아 이 섬은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정처 없이 떠다니는 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 출산지를 제공하면서 이제 위치가 고정이 됐다. 그러면서 이름이 델로스로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얘기들 그림들을 보면 자, 굉장히 유명한 상입니다. 벨베데레의 아폴론이라고 해서 레오카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스의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데, 원래 이제 이거 원작은 기원전 350년에서 325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 후에 120년에서 140년 사이에 복제본입니다. 로마 시대 복제본이죠. 이건 AD 120년에서 140년인 것 같은데 원래 청동상이었던 것을 지금 대리석으로 복제한 겁니다. 이 레오카레스를 비롯해서 그리스인들의 어떤 조각에서의 혁신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8등신 그 개념입니다. 머리와 나머지 신체의 비율이 8대1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굉장히 쫙 빠졌잖아요. 몸매가. 이런 이제 몸매 이상형이라는 걸 구현해낸 것도 그리스의 업적이고, 오늘날 우리가 미인, 미남 뭐 이런 어떤 전형적인 어떤 모델도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부조로 되어 있고, 제우스와 레토 그리고 두 쌍둥이 남녀 신 이렇게 부조를 해놓은 겁니다. 뭐 여기 레토겠고 제우스일 테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겠죠. 이거는 기원전 420년에서 410년 사이 작품이고요.
요거는 요 류트를 듣는데 정확히 이건 류트고요. 리라 모습은 아닌데 어쨌든 요런 그림이 필요한데 찾아보니까 옛날 작품은 없어서 요즘에 이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합쳐서 상품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굴이 비슷하죠. 아까 여기 레오카라스의 아폴론과 이 얼굴이 이것을 가지고 온 거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상품이에요. 이거 활든 모습이 없어서 이런 것들을 조각해 놓으면 이거는 뭐 금방 부러지고 이러니까 이런 게 온전히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역시 또 얼굴이 닮았죠. 어, 이거는 이제 그 가족들을 보여주는 건데 저기서 보면 레토 이쪽이 레토라는 것 같고 아르테미스 그다음에 아폴론 그리고 아스테리아로 순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병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토 자매와 아폴론 남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거는 기원전 5세기 작품. 그 종려나무를 붙들고 나왔다. 뭐 이런 해산의 고통을 견디느라고 이게 종려나무인 것 같고요. 이것도 종려나무일려나? 네. 이거는 딱 모양 이걸 봐서는 올개수인 것 같아, 그죠? 아폴론 하면 올개수. 여기 본인도 쓰고 있고. 자, 이게 델로스 섬입니다. 델로스의 이게 사자상 유명한 거죠. 지금 뭐 델로스 얘기 나중에 다시 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무인도입니다. 유적지만 있고 사람은 살지 않는 곳이에요. 자, 유명한 그 피톤을 사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폴론 여기 있고 이 활을 들고 있죠. 뱀 같이 돼 있는 괴물. 여기 모습이 정확히 잘 안 나오네. 한번 확대해 볼까요? 아이고. 뱀 괴물. 이 부분이 좀 어둡게 처리가 돼서 잘 안 나타나네. 유명한 화가입니다. 영국 화가. 아이고. 터너, 윌리엄 터너의 그림입니다. 1775년에서 1851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작품은 1811년 작품입니다. 굉장히 앞서간 화가라고 유명해져 있죠. 보통 이제 그 항구에서 배의 모습들, 폭풍에 휩싸여 있는 배의 모습들 그런 걸로 유명한데 이런 신화 그림도 몇 개 우리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델피 아폴론 신전이에요. 여기가 잔해만 남았죠. 이 저쪽 산을 보셔도 이 보통 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험준하면서 좀 영험한 그런 기운이 도는 곳이고 이게 이제 유명한 피티아 아까 신탕 얘기했잖아요. 피톤이 있었던 곳이라서 이 지역을 이제 피티아라고도 부르고 여기 이제 아폴론의 사제가 여자인데 여사제 피티아라고 부릅니다. 여사제 이름을 그러니까 여사제 직 자체를 아폴론 델피에 있는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 직을 이제 피티아라고 부른 겁니다. 물론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고대부터 그럼 어떻게 그 아폴론 신의 사제들이 영험한 신탁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여사제가 무슨 이제 중얼중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일상어가 아니고 왜 기독교에서도 뭐 이런 거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어가 아닌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각 상태에서 신들린 상태에서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남자 사제가 그거를 이제 일상어로 바꿔주는 통역을 역할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실은 프리에스트라고 사제였는데 그 이름이 이제 통역관이었던 것이 나중에 사제로 바뀌게 되고 피티아는 여사제입니다만 그래서
고대 왜 이렇게 신들린 상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설이 여기 이렇게 바닥에 보이시지만 이 금이가 있고 여기부터 연기 같은 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화산지대여서 같고 여기서 바닥에 금이 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유황가스가 올라와서 거기에 취해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다. 고대부터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부터 역시 그것도 아니다라는 설이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그 지역, 이 지역의 델로스 지역의 처녀들을 뽑거든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그 좀 더 신기 있는 뭐 여성들을 뽑아서 한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죠. 이 그림은 존 콜리어라는 화가의 1891년도 작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토가 그 출산의 고통, 산통에 시달리다가 근데 헤라의 딸인 출산의 여신이 오지를 않고 그래서 진통이 심했던 레토를 먼저 아르테미스가 먼저 나왔다. 루나라는 거죠. 그래서 신이니까 낳자마자 엄마의 해산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뒤늦게 이제 출산의 여신 에일레이튀아가 이제 매수되어 와갖고 뭐 선물을 주겠다 그랬겠죠. 종려나무를 붙잡고 아폴론을 마저 출산했다. 이 호메로스 찬가. 그러니까 호메로스의 작품으로서 신들을 찬양하는 노래인 건데, 그러니까 신별로 돼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은 호메로스가 아니라 나중에 다른 작가가 호메로스의 이름을 빌려서 쓴 위작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델로스에 보면 퀸토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래서 그 퀸토스 산의 이름을 빌려갖고 두 신을 이제 퀸토스의 신, 퀸티오스 이거 남성형이고 퀸티아는 저 여성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카파 그리스어로 카파인데 K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 카파가 나중에 라틴어로 가면 K자가 없어지고 C 뭐 라틴어 체인데 C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퀸티아가 됐는데 저 C가 라틴어가 예전에는 처음에는 크 발음이었다가 점점 츠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다 스가 됐고, 그러니까 신시아. 그래서 뭐 서양 여자 이름 중에 신시아라고 있죠. 이게 퀸티아에서 변형된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퀸티오스는 아폴론이고 퀸티아는 그 아르테미스고 이렇게 된 거죠. 아까 피톤 얘기를 했습니다만 피톤은 뱀 또는 용인데 땅의 상징이고 뱀이나 용이나 다 땅에 붙어 다니니까 물론 용은 날아다닙니다만 땅의 상징이고 그 이전에 이제 델포이의 신탁소를 가졌다 가이아가. 그래서 이제 가이아를 대신하는 역할. 가이아가 늘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가이아의 신탁소에 피톤이 가이아를 대신해서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폴론이 쏴서 죽였다, 그리고 차지했다 이렇게 됐습니다만 좀 평화롭게 교체된 판본도 있습니다. 아이스킬로스라는 그리스 비극신의 자비로운 여신들에 보면 가이아가 가지고 있던 신탁소를 테미스, 자기 딸 테미스에게 물려줬고 테미스는 뭐 법도라는 뜻이죠. 테미스가 자기 자매 겸 시녀였던 포이베에게 넘겼다가 이 아폴론이 그걸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이제 포이베, 포이보스 아폴론의 별칭이 또 하나가 포이보스거든. 포이보스나 포이베는 다 밝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빛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평화로운 정권 교체, 인수인계, 뭐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에일레이튀이아 출산의 여신입니다. 아테네 여신의 탄생 부분이긴 한데 에일레이튀이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거는 연도를 까먹었네. 기원전 5세기인가? 우리는 옛날에 이제 그 무슨 상품으로 나왔던 그런 공기 전에는 조약돌 같은 걸 주워서 그거 갖고 이제 공기를 했는데 조그만 동그란 돌 그런 걸 주워서 했는데 여기는 짐승의 그 뼈, 특히 이제 관절, 손가락, 발가락이죠. 손가락보다는 발가락 뼈 그걸 가지고 공기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클본이라고 합니다. 너클이라는 게 이제 관절 뭐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이 공기놀이 하고 있는 여인네들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헤라쿨라니움이라는 곳의
벽화로 그려진 겁니다. 이게 또 이제 헤라클라니움이라는 것도 이제 그 지진,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화산재에 묻혔던 곳인데 나중에 발굴된 곳이거든요. 그 폼페이랑 비슷한 시기에 여기 이제 여성들이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레토 그리고 레토와 니오베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이 손을 건네고 있고 이쪽은 좀 시덥지 않은 표정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밀고 그러니까 이제 둘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뭐 장면인 게 잘 드러나죠. 이게 포이베라는 겁니다. 아까 나왔던 그리고 이건 누구냐면 니오베 그리고 레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레토가 쌍둥이를 낳는데 니오베는 7명의 딸과 7명의 아들을 뒀어요. 그래서 저희가 니오베보다 아니 그러니까 레토보다 대단하다. 레토는 겨우 둘 낳았는데 자기는 14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 신들을 능가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휘브리스, 오만 방자함. 그래서 신들의 응징을 받게 됩니다. 네메시스, 복수. 그래서 레토가 자기 딸 아르테미스와 아폴로를 시켜서 14명의 아들, 딸을 다 활로 쏴 죽입니다. 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재치 있게 재미있게 이런 식으로 화해를 시키고 바로 이 두 명의 여인들은 공기놀이하고 있는 여인들은 바로 그때 화살에 의해서 죽은 그 두 딸입니다. 그래서 뭐 힐레아리아와 아글레라고 합니다. AD 1세기경. 이게 이제 그때 화산 베수비우스 화산에 의해서 묻힌 곳이라서 폼페이랑 연도가 같은 거죠. AD 1세기. 헤쿨레이움. 재밌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게 그 근처에 있는 레토 호텔입니다. 거기 델로스 부근에 있는 섬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델로스 부근에 옆에 호텔이 있거든요. 아니 섬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배가 글로 가서 거기서 작은 배를 타고 그 델로스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있는 호텔이 레토라는 호텔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폴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